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등기 효력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등기 일반적 효력, 권리 변동적 효력, 창설적 효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등기부에 기재가 됨으로써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A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 창설적 효력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컨대 건물 신축한 자가 원시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소유권 보존 등기 후에 매매 등으로 B에게 이전 등기하면은 B가 소유권 취득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위 확정적 효력,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수개의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라는 거. 그래서 순위 번호가 앞에 있나 뒤에 있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과 어떤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기등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행해지면 그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필수적 기재사항, 등기부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경우에는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있지만, 물건의 경우에는 대세적 효력을 가지겠지만,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은 뭐 대항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물건이 아닌 것으로서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거, 임차권이나 환매권, 이것은 대항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신탁 등기도 대항 요건인 등기다라는 것. 그다음에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등기가 일단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그 유효나 무효를 가리지 않고 그 절차상으로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기재가 된다는 것. 무효인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말소되기 전에는 다음 등기가 기록되면은 그 다음 번호를 기록한다는 거죠. 어쨌든 말소 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말소할 수는 없다라는 것. 그다음에 추정적 효력, 뭐 기입 등기의 경우에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의 뭐 권리가 있다는 추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추정적 효력 때문에 소송상 등기와 관련되면 증명 책임이 전환됩니다. 그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등기의 점유적 효력을 설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시효취득의 경우에 부동산은 시효취득의 경우에 등기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동산 시효취득할 때 점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 부동산 시효취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부 시효취득도 있고 점유 시효취득도 있는데, 점유 시효취득은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사로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시효취득하는 것을 점유 시효취득이라 하고, 등기부 시효취득은 일단 등기가 먼저 되어 있고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10년 계속 점유하면 시효취득하는데, 그래서 이 등기가, 즉 등기부 시효취득에 있어의 등기가 점유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 10년에 맞먹는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등기를 무조건 위조해 가지고 등기한다고 해서 시효취득하는 거 아닙니다. 또 무조건 또 이거 내 땅이다라고 하고 기대 꽂고 점유한다고 해서 시효취득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소유의사로, 소유의사는 점유권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 법제는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가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상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와 가등기 담보법상 담보물건인 가등기가 있는데, 다른 말 없으면 가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상의 가등기를 두고 하는 겁니다.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행해진 후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등기 전의 가등기는 실체법적 효력이 없는데,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걸 매입할 때 상당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조심해라 하는 경고적 효력이 있다는 거. 그럼 이러한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단 형식적 유효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등기가 관할에 적합하고 등기할 사항에 대해서 법정 절차에 따라서 행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등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중 등기가 아니어야 한다는 거. 이중 등기의 경우에는 권리관계와 관련해서 선 등기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후 등기는 무효입니다. 표제보의 경우에는 실체 관계와 일치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하여튼 그 권리에 관한 등기는 선 등기가 유효하다. 뭐 그 정도. 관할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 관할 위반이면은 절대적 무효 사유다라는 거. 그래서 뭐 예컨대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부산에 있는 등기소에 뭐 등기가 경료될 리도 없겠지만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무효다라는 거.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직권 말소 대상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등기할 사항에 대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토지와 건물 기본적으로 그에 대해서 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에 저당권부 권리질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 등기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떤 분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강아지 집이라면 도그하우스 이래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고 해서, 물론 강아지 집을 갖다가 뭐 건물로 만들어 놨으면 등기 대상이 되겠죠.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냥 보통 말하는 강아지 집, 그걸 등기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라는 거. 뭐 등기할 대상인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되고,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할 물건에 대해서 등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등기할 권리가 아닌 거. 예컨대 유치권은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유치권 등기되어 봐야 그 등기는 무효라는 거. 법정 절차에 따라서 행해져야 되고, 등기의 실질적 유효 요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체 관계와 등기부의 기재가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근데 A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B에게 이전 등기가 된다면 등기부에 매매가 기록되고 소유자가 B로 기록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C한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이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했는데 전세권 등기가 만약에 경유되어 있다면 그것도 무효인 등기이고, 근데 일부 불일치할 경우, 이게 질적 일부 불일치, 주체의 불일치,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B한테 이전 등기한다고 했는데 C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권리 종료의 불일치,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고 했는데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객체의 불일치, 1번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한다고 했는데 2번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무효다라는 거. 근데 양적 일부 불일치일 때에는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서 그 작은 양만큼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저당권 설정 약정을 했는데 경료되다 보니까 뭐 글로 써놨으니까 잘못 봐가지고 3억으로 기록이 됐다. 그러면 3억 한도 내에서는 유효할 수 있다는 거죠. 3억을 약정을 했는데 잘못돼가지고 5억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서도 3억 한도 내에서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옛날 이야기죠. 뭐 요즘 워드 치니까 뭐 그렇지만 옛날에 글로 쓰다 보면은 3차, 5차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다음 중간 생략 등기. A에서 B 앞으로 A, B가 매매를 해놓고 B가 미등기 상태에서 C에게 전매를 하고 3자 합의로 A에서 바로 C한테 이전 등기했다면 C가 매매에서 소유권 취득할 위치에 있으니까 실체관계와 일치하기 때문에 유효성은 인정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더라도 실체관계와 일치한다면은 유효성이 인정된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무효 등기의 유용, 길게 늘었었는데 간단하게 하면은 A가 B한테 5억을 빌리고 5억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유효한 등기죠. 그런데 돈을 다 갚았어요. 그럼 말소시켜야 되는데 말소되지 않고 있던 중에 또 5억을 빌릴 일이 생기면은 기존에 그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유용할 수 있다는 것. 단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 근데 표제부 유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어떤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었고 뭐 B 앞으로 또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등기부 그대로 두고 건물이 멸실되고 똑같이 건물을 짓고 그 등기부에 B 앞으로 이전 등기되어 있는 걸 C한테 매매로 인해서 이전 등기한다면 C가 소유권 취득하는가 못한다는 겁니다.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를 신축 건물 등기부로 유용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걸 두고 그냥 간단하게 표제부의 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읽어냅니다. 등기 절차 일반적으로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자기가 건물을 신축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단독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A가 소유권 보존 등기 후 B에게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A, B가 공동 신청해야 됩니다. 우선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 그래서 권리와 관련되는 것은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미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 권리관계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독 신청이 허용된다는 거. 왜냐하면 손해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등기 신청 방법, 일단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서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은 뭐 전자신청도 되고 이폼 신청도 되는데 일단 종이 신청을 가지고 예를 드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원래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건데 먼저 대상 부동산을 표시합니다. 이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 표제부에 있는 걸 기록을 합니다. 물론 이 폼 신청을 하면은 그 전자등기소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이 폼 신청을 하면은 이 부동산 표시 자동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다음에 뭐 매매할 때 거래신고 일련번호, 거래가액 이런 걸 기재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 등기,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하면은 요것들은 뭐 부동산 표시는 자동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다음에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 원인 매매고 그 연월일 이렇게 기록되고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고 그다음에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죠. 등기 권리자, 매수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기재하는데 앞에 장 요것을 신청서 갑질합니다. 그 다음에 을지에 가면은 뭐 시가표준액,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시가표준액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국민대 채권 매입 이거는 실거래가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채권 발행 번호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취득세 뭐 지금 이건 뭐 기본적으로 하면은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 같이 나오고 납부고지서는 구청에 가서 발급을 받습니다. 납부를 하고 여기 보시면 취득세 영수별 확인서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합니다. 국민주택 채권 뭐 예전에는 첨부를 했는데 지금은 여기에 하고 국민주택 채권 번호를 기록을 합니다. 다음에 옛날에는 등기 필정이 첨부 정보였는데 지금은 등기 필정 번호, 등기 필정보 요걸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내도 등기 신청하러 가가지고 등기 필정
그걸 첨부만 해놓고 왔더니 보증해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기록하러 간 적도 있습니다. 그 등기관 분들은 그 어떤 근거가 없으면은 등기부에 점도 하나 안 찍어줍니다. 그 말소시키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죠. 다 신청에 해생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 등기권인 서면, 그다음에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그다음에 대장 첨부하고 물리적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대장을 첨부하고, 그다음에 의무자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첨부하는데, 의무자의 것은 주소 이력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주민등록번호도 나와야 되고, 그래야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주소하고 현재 주민등록표에 있는 주소하고 불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는 옛날에 해놓고 주민등록은 이사가면서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의무자의 주민등록표에는 주소 이력이 다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주민등록번호 나와야 되고, 권리자의 것은 현재 주소만 나오면 됩니다. 이제 기록할 거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정 필요한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부동산이라면 매매 목록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청 연월일, 그리고 신청인, 이거는 공동 신청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대리인, 법무사 등기 신청, 쌍방 대리 허용된다는 거, 왜냐하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발생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무사가 하면은 여기 이름 쓰고 그 법무사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공동 신청하면은 둘 다 출석해서 요 둘 다 도장 찍어야 됩니다. 그 정도 하시고, 첨부 정보 여기에 있는 거 그냥 한번 읽으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되시면은 한번 읽어보시고, 일단 신청하면은 일단 무조건 접수는 받아줍니다. 접수는. 그럼 등기관은 심사, 형식적 심사라는 거죠. 일단 서면 심사만 한다는 거. 그래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되었다면은 뭐 매매계약서 입군, 뭐 인감증명서 첨부돼 있군, 이런 것만 살펴보면 되지, 등기관이 밖에 나와가지고 너 진짜 매매해서 이런 거 조사 안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형식적 심사 거쳐가지고 뭐 적법한 요건 다 갖추었으면은 등기부에 기록하면 되죠. 등기 실행하면 되죠. 그렇지 않다면은 뭐 각 가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보증을 명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등기가 이제 완료가 되면은 자 접수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옛날에 이게 다툼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법 조문에 등기부에 기록이 되면은 접수한 때로 소급해가지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등기 절차가 완료되면 등기필 정보, 등기필정 작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 등기 완료 통지. 그 기본적으로 과세관청 그리고 대장소관청에 그 등기 완료 통지를 하면은 대장소관청, 대장인은 A 앞으로 지금 대장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A가 B한테 매매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서 B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면은 등기소에서 그 대장소관청에 변경 기록해라고 통지를 하고 과세자료 송부하고 한다는 거죠.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고, 요 일련 번호 여기에 원래 딱 뭐가 붙어 있습니다. 있는데 등기할 때마다 돼가지고 요 번호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와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은 거기까지 하고, 등기를 부동산 신탁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이 신탁이 등기부에 기록되니까 등기부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살펴본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